김민하 기자, 오늘 주제는요? 국회의원의 휴대전화입니다.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그제 카메라에 잡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엊그저께 카메라에 잡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메시지였죠? 이 정운천 미래한국당 최고위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는데 여당이 미래한국당의 존재를 불편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합당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는데 적의 주문대로 움직이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즉 합당은 불가하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메시지였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문자 메시지를 일부러 사진 기자들한테 노출시켰다?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예. 김무성 의원이 지금 육선 의원이고 또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 뭐 찍히는 걸로 몰랐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이 미래한국당 내의 어떤 합당 불가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전함으로써 좀 비난 여론에 불을 붙여서 뭐 합당 반대파를 좀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정운천 최고위원은 미래한국당의 유일한 재선 당선인이라는 점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메시지다라는 건데요.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이미 합당 반대 입장은 원유철 대표가 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자 메시지 언론에 뭐하러 노출시키겠느냐 이런 거죠. 근데 이 김무성 의원의 전화기가 사진에 찍힌 게 처음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2013년에 기억하실 텐데 NLL 양보설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때? 그렇죠. 이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이 공개됐다.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NLL 양보설을 얘기를 해서 파장이 컸는데 이때 새누리당 내 비공개 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록을 공개한 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김무성 의원이 막 화를 내면서 이미 지난 대선 때 내가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는데 그걸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개하라고 했지만 공개가 안 됐었다. 그래서 난 화가 나서 부산 유세에서 대화록 내용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읽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보도가 됐었던 거죠. 그 회의 발언 내용이 유출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유출한 사람은 김재원 의원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해 준 사람이 서병수 이혜원 의원이다. 이런 이제 소문이 있다. 이런 정보가 당시에 김무성 의원에게 입수가 됐던 건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재원 의원이 그래서 김무성 의원에게 보낸 해명 문자가 카메라에 이제 잡혔던 겁니다. 그 내용이 뭐 김무성 의원을 형님으로 이제 부르면서 자기가 의심받는 소문이 있지만 맹세코 아니다. 나는 이제 30년 단짝 친구가 사망하는 바람에 장례식장에 밤새 있다가 회의에 가서 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없다. 그 요즘에 어떻게든 형님을 잘 보셔서 마음에 들어볼까 노심 초사 중이다. 지켜봐 달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김재원 의원이 김무성 의원한테 보낸 문자고. 그렇습니다. 고개 찍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김재원이 또 90도로 코레를 굽혀서 인사하는 모습까지 찍혀서 또 있었어요? 김무성 의원 뭐 사진 찍힌 게? 수첩에 적은 내용이 카메라에 찍힌 일이 있었는데요. 이 박근혜 정권에서는 청와대 문건 유출 논란으로 시끄러웠을 때인데 이준석, 손수조, 음종환, 이동빈 그리고 뭐 신 뭐 이렇게 이름들이 적혀 있고 문건 파동 배우는 KY 내가 꼭 밝힌다 두고 봐라 곧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써놓은 사진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때 K와 Y는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다 이런 설명도 나왔는데 내가 꼭 밝힌다라는 건 누가 한 말이냐 이것도 설왕설래가 있었죠. 뭐 지금 그 얘기 다시 재론할 건 없고 아무튼 휴대전화 2번, 수첩 1번, 김무성 의원 사진 찍힌 게 벌써 3번이네요. 그 외에도 몇 개 더 있는데. 더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이 김무성 의원은 다 이제 별 의도가 없었던 거다라고 일관되게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좀 알쏭달쏭합니다. 그 의도가 있을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다만 이제 자꾸 사진이 찍히게 되는 구조적 요인을 같이 봐야 될 필요는 있어 같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대개 2층 방청석에서 망원 렌즈를 카메라에 장착하고 본회의장에서 사진을 찍는데 여기서 가장 잘 보이는 이 자리가 국회 본회의장 맨 뒷줄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주로 당 지도부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앉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앉아 있을수록 사진을 더 잘 찍히게 되는 거죠. 다른 의원들 휴대전화 찍힌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이제 총선 때 이혜원 의원이 유승민 의원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포착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새로운 보수당 출신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참고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유승민 의원이 김영호 당시 공관위원장하고 또 공관위원 맡았던 김세현 의원에게 보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혜원 의원이 일부러 노출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뭐 결국 컷오프되고 지역구 옮겨서 출마했지만 낙선했으니까 뭐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에 반발하는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서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봐라 이렇게 정책보좌관에게 보낸 메시지가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사생활 관련된 게 찍혀서 논란이 된 적도 있죠. 그렇죠. 2013년 11월 달에 당시에 이제 민주통합당의 정호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제 불륜을 연상할 수 있는 이런 뭐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찍혀서 공천 배제되고 탈당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그 2013년에 스마트폰으로 누드 사진을 뭐 검색하는 장면이 찍혔었는데 당시에 뭐 메시지로 전달된 링크를 자기가 잘못 눌러서 나온 화면이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망원 렌즈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보는 것까지 찍어서 기사화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진을 찍는 것도 취재의 일환이기 때문에 뭐 이것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일이겠는데요. 다만 이걸 좀 저널리즘의 잣대로 평가할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이제 가십에 가까운 그런 사진들은 당연히 이제 걸러서 보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건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제 뭐 정치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걸 보도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다만 이제 정치인과 사진 기자의 관계 아직까지는 좀 악어와 악어새 뭐 상부상조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서는 여의도의 이제 내부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도 상관이 없을 만큼 떳떳한 정치를 정치인들이 하면 사실은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리는 없을 것도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점에서 정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